안녕하십니까. 21년 중소기업 전략 분야 및 전략 제품 중 자율주행차 분야 발표를 진행하게 될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박지훈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중소기업에서 추진하시면 유망할 전략 분야와 전략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분야는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한 번 더 캐리오버할 수 있는 형태의 큰 산업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여러 기술 중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면 유망할 것 같은 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제조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기존 제조뿐만 아니라 ICT 산업,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 외 서비스, 보험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연관해서 기존 산업군보다 훨씬 더 큰 산업 영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 분야는 기존 국가 경쟁력을 견인했던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차와 연관된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 분야는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크게 연결되고 있고 전방 산업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이나 원료, 전기전자, 통신과 같은 산업에서부터 자율주행차를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등 후방 산업으로도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표적으로 왼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총 6가지의 중점 전략 제품군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바뀌면서 자율주행차 안에 그러니까 차량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바디 인테리어 시스템 기술, 그다음에 끊임없이 연구 개발이 필요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지와 판단, 예측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그다음에 자율주행 정밀 지도 기술,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술, 다음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발하기 위한 장비 기술, 이렇게 6가지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 분야의 전략 제품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지만 간략하게 좀 파란색으로 표시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해외 시장은 잘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구글, 인텔, IBM과 같은 글로벌 테크 컴퍼니에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진행하고 있고 생태계상으로는 기존의 자동차 영역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보안이나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관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기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부분은 과거와는 달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같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대목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동향은 해외 시장과 유사하게 글로벌 테크 컴퍼니들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국내의 테크 컴퍼니들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레벨 3 자율주행차는 2020년 올해까지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6년까지 설계 영역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제시해서 전 부처의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로드맵을 이미 수립하고 있고 국내의 완성차를 비롯해서 그 외에 자율주행 서비스에 관여되는 업체들, 오른쪽에 보시는 네이버나 SK텔레콤이나 KT나 그 외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모빌리티 업체들도 이 로드맵에 맞춰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외 기술 동향과 국내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면, 해외 기술 동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시장의 강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자율주행 쪽에 이제 연구개발하지 않았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강자로 도입을 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자율주행차와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오른쪽에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이 딥러닝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라든지 AR, VR 같은 기술들을 도입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전략 제품 리스트로 말씀드렸던 6가지 기술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2030년까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되어 있는 기반 기술, 인프라 기술, 그 외에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같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씩 앞에 말씀드렸던 6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바디 인테리어 시스템 기술입니다. 바디 인테리어 시스템 기술은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가 과거와 같이 운전자와 탑승자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탑승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블 시트라든지 아니면 차량 안에서 회의를 하기 위한 테이블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차량 안에 있는 인테리어 시스템들의 변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전벨트에 대한 위치, 또는 에어백의 위치, 그 다음에 전방에만 집중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들이 앞으로 이제 선루프 쪽 아니면 이제 헤드레스트 쪽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변경될 수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기술로는 첫 번째로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인식해서 현재 탑승자나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 키가 과거와 같이 별도의 이제 하드웨어 형태의 스마트 키가 아니라 생체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한 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트 컴포트 시스템이라든지 타이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 또는 자동차 안에서 감성 조명이라고 저희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조명 장치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앞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와 같이 전방에만 있지 않고 윈드실드가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또 디스플레이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와 판단 영역입니다. 인지와 판단 영역은 조금 복잡한 기술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의 인지와 판단 기술은 자율주행차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지와 판단 영역의 고도화를 위해서 딥러닝 또는 기존의 머신러닝을 발전시킨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은 이제 딥러닝은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기술들은 실시간으로 차량 안에서 이제 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정확도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핵심 기술로 필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술, 두 번째는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공간이나 주행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검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검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통한 구축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기존에 설계된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기술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같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에 설명드린 것들과 유사하게 인공지능을 통한 장애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측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생체 인식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영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센싱 기술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중점 기술 내용은 자율주행 정밀 지도 부분입니다. 아마 소비자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능은 자동차 영역에서는 ADAS라고 해서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형태입니다. 그 영역은 카메라를 통해서 기존의 도로상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을 인식해서 주행을 하는 영역이고, 잘 아시다시피 도로상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이 이제 훼손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포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차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해야 될 경로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기술이 자율주행 정밀지도 기술이고, 정밀지도 기술은 이미 자동차가 주행을 해야 되는 모든 경로에 대한 지도 정보를 이미 차량이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고도의 정밀한 센티미터급의 정밀 위치 결정 기술을 통해서 현재 주행해야 되는 위치와 주행 상황과 주행 전략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핵심 기술은 당연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 결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치 결정 기술은 과거에도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저가형이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제 센티미터급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센서들이 존재하지만 수천만 원에 호가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차량의 정보, 위성 정보 또는 지도 정보를 융합해서 굉장히 저가로 센티미터급 또는 이제 수십 센치급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위치 결정 기술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밀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지도 정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면 이 정보를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다른 메모리 카드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기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밀 지도 기술을 기반으로 이 위에 있는 위치 결정 기술과 함께 자율주행차가 주행해야 되는 전체 경로를 생성하고 경로를 이탈했을 때 실시간으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기술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밀 지도와 주행 센서, 라이다나 레이더나 카메라 또는 초음파, 그 외에 나이트 비전 같은 센서들의 데이터를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생성해내는 기술, 또는 전체 그 지도 정보를 차량 내에서 가지고 있기 위한 데이터 저장 기술, 그다음에 정밀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서 후처리하고 변환하는 기술, 오류 검수하고 검증하는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 접근하기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자율주행차를 주행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 아닌 경우를 가정했을 때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탑승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필요성 부분들은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걸 참조하시면 되고, 잘 아시다시피 3G를 넘어 LTE나 5G 등 초고속 통신망이 연결되면 과거와는 달리 차량 안에서 기존에 이제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이제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 기술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룹핑을 해서 말씀드리면 5G나 LTE나 또는 어떤 국가에서 3G 같은 경우에 이런 네트워크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차량과 연결하는 디바이스 기술 또는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 기술들이 접근하기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과 또는 차량이 도로 인프라와 통신을 하기 위한 V2X나 V2I 또는 V2P라고 하는 그 보행자와 통신하는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유망한 기술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서비스 기술 외에도 보안과 연결해서 그 외부의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 기술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주행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시스템의 폴트나 오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좀 더 안전한 상태로 차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정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그 오류를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이중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센서나 아니면 기존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이슈에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작을 사고와 연결되지 않도록 그 전에 예측하고 결함을 보완해주는 기술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은 핵심 부품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있는 핵심 부품들이 정량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들, 그다음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고장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예측 기술들, 또는 보안을 포함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차량 상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다음으로 센서나 컴퓨팅이나 또는 이슈들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BIST라고 하는 빌트인 셀프 테스트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내장해서 내가라고 표현하는 거는 각 부품들입니다. 각 부품들이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진단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커브가 필요한 거를 이제 전체 통제 시스템에 알리는 기술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평가와 개발 장비 부분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은 제가 서두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전 부처와 전 영역에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받는 부분들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되어 있는 평가와 개발 장비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 평가와 개발 장비 부분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었던 평가 개발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판단하면 잘 아시는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그런 기반 기술이 충분한 영역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도구들은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선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여기 핵심 기술로 선정한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로직입니다. 인지와 판단, 제어, 예측, 통신 모든 걸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으면 컴파일러, 디버거 또는 이제 그 외에 모니터링 장비들 같은 개발 도구들, 평가 장비들이 같이 포함되고, 라이다나 레이더나 카메라나 초음파나 그 외 다른 센서들의 정밀도 또는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장치조차도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유망한 기술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트라이 앤 에러가 필요할 것이고, 그걸 실제 영역에서 다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환경과 연계해서 악의 조건을 생성해내고 실제로 사고에 임박한 순간까지를 생성해내서 그때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또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중소 중견기업의 전략기술 로드맵으로 도출된 6가지에 대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